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김민지입니다. 주말 동안 쏟아진 이슈들을 소화했던 어제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한국인은 밥심이라더니 깐부 회동 때 고깃값을 결제했던 네이버가 이번에 엔비디아와 아주 강력한 혈맹을 맺고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엔비디아가 10억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네이버의 3대 주주가 된다고 밝혔는데요. AI 서밋 중 가장 큰 상승 탄력 받아가며 어제 장중 13% 급등을 했고요. 또 코스닥 AI 관련주로 온기가 빠르게 퍼졌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어제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 본격화와 또 현대차의 피지컬 AI 모멘텀으로 로봇주도 다시 한번 고개를 들었는데요. 다만 아쉬웠던 건 한 가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분위기가 조금 어수선했습니다. 어제 중국의 메모리 업체 CXMT가 화려한 데뷔전을 치렀죠. 상장 첫날 중국 본토 시가총액 1위에 등극한 것은 물론이고요. 또 이 미국의 인텔의 시가총액을 종가 기준으로 해서 넘어선 건데요. 이에 따라 글로벌 유동성과 함께 또 경쟁 심화 우려로 이 반도체 투톱의 상승폭은 제한됐습니다. 더불어 지난주부터 이어진 실적과 주가의 디커플링, 분명히 실적은 잘 나오고 있는데 주가와 영업이익도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왜 주가는 반등하지 못할까? 그 리포트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제는 시장의 눈높이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제 AI 수요를 확인하고 싶은 것보다는 그 막대한 AI 투자, 캐펙스를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는지 보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다시 말해 프리 캐시플로우, 잉여 현금 흐름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살펴보고 있다는 건데 알파벳이 이 부분에서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면서 이 여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밤 엔비디아도 공격적인 AI 투자에 대한 우려, 또 순환 투자로 5% 하락을 마감했고 이에 반해 안정적으로 현금을 창출하고 있는 애플은 15개월 만에 시가총액 1위에 다시 등극을 했습니다. 이렇게 달라진 눈높이에서 이번 주에 있을 빅테크 실적 발표 어떻게 시장은 해석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한편 간밤 미국에서는 중동 리스크 완화로 유가는 8% 하락을 했지만 이 중국의 자체 DUV 생산 소식에 반도체 투심은 약했습니다. 이 부분 오늘 우리 증시에서 반도체와 또 소부장주에 어떻게 좀 소화를 해낼 수 있을지도 한번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굵직한 이벤트를 앞둔 오늘 그래도 오르고 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력들의 자금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지 오늘도 30년 내공의 세력 차트 전문가 김도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간밤 미국 증시 상황과 오늘 개장 전 체크포인트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김다영입니다. 뉴욕 증시는 연이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빅테크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인공지능 투자에 대한 경계감이 나타났는데요. 자세한 지수 상황 확인해 보시죠.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는 0.51% 오른 52,210선에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0.18% 내린 24,932선에, S&P 500은 보합권의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도 반도체가 주저앉았습니다. 중국의 CXMT가 상장 첫날 500% 가까이 폭등하며 단숨에 시총 1위에 올랐는데요. 경쟁 우려 속에 사실상 노광 장비를 독점해온 ASML이 8% 넘게 급락했고요. SK하이닉스 ADR도 7% 넘게 밀렸습니다. 다음으로 시총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먼저 상위단에선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애플이 15개월 만에 시가총액 1위를 탈환했는데요. 한편 애플은 메타를 추격하며 스마트 안경 시장에 본격 뛰어듭니다. 내년 6월 제품을 공개하고 AI 기반 길 안내와 통화, 주변 환경 인식 기능을 담을 계획인데요. 다만 카메라를 통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지면서 개인정보 보호 대책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엔비디아 5% 가까이 급락했는데요. 오픈AI의 최대 2,500억 달러 규모의 보증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대형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자금 조달로 공개된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중 세계 최대 규모인데요. 다만 시장에서는 고객사의 자금 조달을 통해 자사 제품 수요를 만들어내는 순환 투자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 가까이 올랐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애저와 코파일럿의 수익화가 매출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다만 최근 세 차례의 실적 발표 직후 주가가 약세를 보였던 점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마존은 소폭 하락했는데요. 아마존이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와 정면 승부에 나섰습니다. 위성 5105기를 활용해
스마트폰과 위성을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를 추진하고요. 2028년 서비스 상용화를 목표로 위성 인터넷 시장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시총 6위부터도 보면 대부분 약세 기록했습니다. 스페이스X 1% 넘게 밀렸는데요. 한편 모건 스탠리는 스페이스X의 주가가 인공지능 사업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상장 초기 주가가 50% 가까이 급등했지만 지난주에는 공모가 대비 18% 낮은 110달러 선까지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월가에서는 스페이스X에 대해 압도적으로 낙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며 2배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라이릴리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일라이릴리가 제약산업의 사업 모델 재편에 나섰는데요. 환자가 병에 걸린 뒤 치료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질병의 발생을 미리 차단하는 예방의학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삼았습니다. 소비자와 직접 연결되는 온라인 판매망과 공통 생산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밝혔고요. 시장에서는 일라이릴리가 전통 제약사를 넘어 빅테크형 헬스케어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유가 흐름도 체크해 보시죠. 유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WTI는 8.26% 내린 81달러 선에, 브렌트유도 7% 하락한 85달러 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사흘째 중단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좋은 대화가 오가고 있다며 평화 협상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다만 협상이 실패하면 공습을 재개하겠다고 경고한 만큼 휴전 상태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금은 시세도 확인해 보시죠. 금은 선물은 엇갈렸습니다. 금 선물은 0.34% 오른 4,084달러 선에, 은 선물은 0.24% 하락한 58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유가 하락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소 누그러졌는데요. 다만 이번 주 예정된 연준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관망세가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는데요. 기술주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FOMC 회의 결과까지 함께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장 전 체크포인트 이채원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역대급 변동성을 보이면서 롤러코스터 장세가 연출됐습니다. 상승장으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이 장중 주가의 변화가 정말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많은 분들이 마음을 졸이셨을 것 같은데요. 또 이번 주에는 정말 크고 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함께 개장 전 체크해야 할 포인트 3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삼성, SK하이닉스부터 MS애플까지 실적 슈퍼위크입니다. 이번 주는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을 공개하는데요. 먼저 29일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수요 확대와 HBM 판매 호조를 바탕으로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루 뒤인 30일에는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DS 부분의 수익성은 물론이고 HBM 경쟁력과 파운드리 사업 회복 여부, 또 하반기 업황 전망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AI 반도체 시장을 이끌고 있는 이 두 회사의 성적표를 통해서 HBM 수요와 하반기 반도체 업황을 가늠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29일 MS와 메타가, 30일에는 애플과 아마존이 실적을 공개합니다. 시장에서는 이들 기업의 AI 인프라 투자와 캐펙스 계획이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는데요. 빅테크의 투자 기조는 국내 반도체 업황과 투자 심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체크 포인트도 확인해 보시죠.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주요국 중앙은행 통화 정책 위크 FOMC에 쏠린 눈입니다. 미국, 영국, 일본 중앙은행이 이번 주 잇따라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시장의 관심은 단연 미국 FOMC 회의에 쏠리고 있는데요. 미국 연준은 현지 시간 28일에서 29일 FOMC를 개최합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30일 오전 3시에 기준금리를 발표하고 이후에는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다만 이번 회의에서 주목할 부분은 금리 결정 자체보다는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연준의 신호입니다.
케빈 워시 의장이 국제유가 제반 등에 대응한 물가 안정 의지를 얼마나 강조할지, 또 향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어느 강도로 시사할지가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영국 중앙은행은 30일, 또 일본은행은 30에서 31일 통화정책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영국은 현행 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은 이번 회의에서는 동결이 유력하지만 연말에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FOMC 결과와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발표를 앞둔 만큼 시장의 경계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체크 포인트도 확인해 보시죠.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상장 첫날 중국 시총 1위 반도체 초대형 매기의 등장입니다. 중국 최대 D램 업체인 CXMT가 상하이 증시 상장 첫날 중국 본토 시가총액 1위에 올랐습니다. 이날 CXMT의 시가총액은 700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상장 첫날부터 이 글로벌 메모리 기업들과의 견줄 만한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향후 시장 영향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국내 반도체 업계 입장에서는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이라는 점에서 경계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AI 반도체 핵심인 HBM 시장에서는 한국과 미국 업체들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반면 CXMT의 점유율은 아직 8%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정부의 지원과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앞으로 CXMT가 생산 능력 확대와 또 연구개발의 속도를 낼 경우에 이 향후 글로벌 D램 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개장 전 체크 포인트 3가지 짚어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FOMC 회의와 주요 실적 발표들이 잇따라 예정되어 있는 만큼 방향성을 잡기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계속해서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채원이었습니다.